이런 그 원룸,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깔끔한 원룸을 거기에 들어가서 생활을 해보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마지막 드리는 말씀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뭐냐 하면 여러분 요겁니다. 그 원룸에 방이 1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 원룸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해서 자기 원하는 좋은 층, 좋은 방향 향해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는데 처음에 반드시 대출이 있을 거예요. 대출 없는 원룸은 없습니다. 대출을 깔고 갑니다. 근데 부동산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게 대출이 여기 예를 들어서 뭐 10억 있어도 이 원룸이 25억 정도는 갑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대출 10억이면 20억 정도 가니까 요새 원룸들 다 20억, 30억 기본적으로 갑니다. 그럼 요 정도 하니까 25억 이상 간다, 뭐 30억 간다 그러면 그럼 걱정할 필요 없다. 근데 처음에 첫 번째 들어간 사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들어간 초창기의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점점점 해서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이렇게 들어가는 분들은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번 다 해서 15명이 맞춰줬어요. 그럼 이 살다가 누군가는 나갑니다. 그럼 다시 들어오는 사람. 이 사람들은 경매라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 바로 직격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내 앞에 방 14개가 이미 임차인이 들어와 있고 내가 들어가면 이 원룸에서 꼴찌입니다. 꼴찌. 최우선 변제금 3,700만 원은 받겠지만 나머지 남은 돈을 가지고 보증금을 내줄 적에 제일 첫 번째 사람부터 내줄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내주고 세 번째 내주면 나는 15번째면 순서가 맨 끝에 들어온 사람까지 돈이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혹시라도 경매 들어가면 이런 일들이 막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솔직히 최근에 관악구에 특히 원룸들이 많은데 경매가 쏟아져 나오는데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그 건물주가 참, 이 심보가 마인드가 참 안 좋은 사람들이 많다. 대출은 15억씩 받아놓고 임차 보증금은 15억에서 20억, 25억 받으면 이 사람들은 땅 사고 건물 지은 돈 대비해서 최소한 10억에서 15억 이상의 플러스 되는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경매로 왠지 날려버린다는 느낌? 이해되시죠? 지금 그런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시는 분들은, 임차인에 대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왠지 자꾸 이 사람들이 자기 대출해서 받은 돈, 그 다음에 전세 보증금을 받은 돈이 실제 매매가를 훨씬 더 웃도는 그런 물건들이 수두룩하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10억, 15억씩 플러스 알파 챙겨서 쉽게 말해 먹튀한 느낌? 그런 느낌이 계속 드는 게, 왜냐하면 매물들을 볼 때마다 솔직히 그런 느낌 듭니다. 아, 이것도 주인이 날렸네. 이런 느낌이 드는 물건들이 뭐 태반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 가서 전입하실 때 조심하시고, 그럼 우리가 낙찰 받는 분들은 깔끔하게 정리해서 조금은 싸게 받을 거니까 싸게 받아서 임차인만 잘 맞추면 수익은 상당히 나올 수 있는 물건. 근데 단 낙찰받고 명도할 적에 이렇게 극렬한 저항자의 임차인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혼자서 유연하게 헤쳐나가시든지 안 되면 비용을 좀 지불해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요거까지. 왜 이렇게 보증금이 큰 거예요, 이거는? 이게 사실 보증금을 원룸에 사람이 들어가면 보통 두 가지 형태입니다. 그 전세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와 월세로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전세로 들어가는 사람, 월세로 들어가는데 주인의 마인드에 달려 있습니다. 월세를 받는 사람은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월세 받고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이제 받습니다. 이 주인은 뭐냐 하면 자기가 매달 그 생활할 수 있는 돈을, 수익금을 뭐 400이든 500이든 600이든 이렇게 따박따박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 그러면 월세를 많이 두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월세를 받고 본인도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이제 돈이 들어오니까
좀 여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뭐 지내기도 좋고, 특히 이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딱히 수익이 없으니까 원룸을 매입해서 이렇게 월세 들어오는 걸 선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따박따박 들어오죠. 이런 물건은 우리가 입찰을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수월합니다. 혹시 이런 물건이 경매가 나오면 명도도 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이 사람들이 보증금이 작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로 다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 막 벌어집니다. 근데 전세를 받는 사람은 뭐냐면 집어넣은 돈을 전세로 다 빼겠다는 거야. 그 어쨌든 내가 여기다 20억을 집어넣으면 대출 플러스 전세 포함하면 20억을 도로 회수하면 여기에 자기가 물린 돈이 없어요. 그럼 일단 집어넣은 돈은 회수했고, 회수했으니까 이제 이런 차원에서 내가 이제 여기 집어넣은 돈 없이 뭐 매매가 올라가든 뭐 하든 해서 집값은 점점 올라가고 어느 순간에 수익 취하는 손익분기점이 튀어나오겠죠. 처음부터 손익분기점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물을 짓는 건축주들은 벌써 여기 자기가 건물 지면서 들인 돈과 전세 보증금을 합치면 매매가보다 훨씬 상회하는 돈이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벌써 돈을 챙겨가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람한테 매매하죠. 적정한 금액을 갖고. 이게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가 어느 타이밍에 경매가 딱 진행되면 이제 낭패를 봅니다. 그래서 전세로 들어가실 때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내 앞에 사실 그 원룸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본인이 그 원룸에서 꼴찌를 가르치기는 없죠. 그죠? 꼴찌. 맨 마지막이다, 순위가. 그래서 누군가가 나가고 내 밑으로 다시 후순위가 쌓여가면 괜찮겠지만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순위가 가장 낮은 후순위일 가능성이 높다. 조금은 좀 고민하면서 월세가 부담스러워서 전세로 들어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세 자금 대출이 좀 되니까 전세 자금 대출이 되는 걸 활용해서 내 돈 들이지 않고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려고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위험 사항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40만 원, 50만 원 아깝긴 한데 그래도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1,000만 원은 도로 받을 수 있으니까 손해보는 거 없이 매달 나가는 이게 좀 부담이긴 하고 요거는 뭐 다 좋은데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위험 부담은 감수를 해야 된다. 예, 뭐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꼬시겠네요. 전세로 오라고 계속. 예, 그렇죠. 전세로 오라고 하겠죠. 처음에 신축 원룸은 다 전세로 오라겠죠. 부동산에서. 예, 부동산도 그렇고 신축 원룸도. 그리고 보통 전세를 젊은 분들은 선호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